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 기갑부대가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밟고 치명타를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처럼 자기가 설치한 지뢰에 자기들이 폭파되는 일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장면은 올해 3월 러시아의 장갑차가 우크라이나로 돌격하다가 설치된 지뢰에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지뢰 탓에 빠르게 진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정의 제155 해군 보병여단은 최근까지 지뢰가 가득한 교차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자 당시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른바 죽음의 회랑으로 불리는 지뢰밭을 돌파하라는 러시아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제155 해군 보병여단은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전차와 장갑차 130여 대를 잃었고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며 군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상부의 진격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기갑부대를 통해 진격하려는 러시아와 대전차 지뢰를 설치해 이를 저지시키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창과 방패의 대립은 올해 내내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소련시대 TM-62 대전차 지뢰 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대전차 지뢰 7,200개를 포탄으로 살포해 방어선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 포탄은 개당 대전차 지뢰 9개를 뿌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부터 오타와 조약으로 알려진 대인지뢰 사용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지뢰는 대인용이 아니라서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해당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는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살포해 민간인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최소 7개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갑부대와 대전차 지뢰의 싸움이 되어 교착 상태에 다다르자 최근 푸틴은 아우디우카에 최대 규모의 기갑부대를 투입시켜 전세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우디우카가 러시아군으로부터 집중 포격과 폭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 세계대대가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아우디우카를 공격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우디우카는 도네츠크주 외곽에 있는 마을 중 하나로 2014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을 때부터 전투가 지속되어 온 곳입니다. 아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난해부터는 대규모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곳인데 러시아는 이곳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항전의 상징이 된 지역입니다. 2014년 러시아 침공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철저히 무장되어 온 도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도시를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우디우카도 점령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바그너 용병 그룹이 몇 달 동안 희생을 치르며 점령한 바흐무트를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들을 탈환하자 다급해진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대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는 먼저 항공 지원까지 해가면서 기갑부대에 돌진을 명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협소한 도로에 수백 대의 기갑부대를 무지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백 대의 러시아 기갑부대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해보지도 못한 채 지뢰에 의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우디우카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은 개미굴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참호와 벙커를 구축하고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갖춰진 참호와 드론, 대전차 지뢰, 그리고 포격으로 불과 기갑 차량 3대만 손실하고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대전차 지뢰밭을 무작정 돌파하던 러시아 기갑부대의 전력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알려진 것만 87대의 기갑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작전에다가 지뢰계 척장비 없이 기갑부대를 밀어넣은 러시아의 무대포 무지돌격으로 대전차 지뢰와 개미굴 참호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우디우카가 끝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대전차 지뢰와 드론의 조합은 기갑부대를 저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대만의 지뢰살포 체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지뢰살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 최근 들어 대만 주변에서 상륙전 훈련을 벌이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상륙으로부터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 지뢰살포 체계를 도입한 것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대만의 1억 8천 달러어치 규모의 볼케이노 대전차 지뢰살포 체계와 차량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M977A4 다목적 고기동성 전술트럭, M87A1 대전차 지뢰, M88 더미훈련탄, M89 훈련탄의 판매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화답한 것입니다. M977A4 다목적 고기동성 전술트럭에 탑재되는 M136 지뢰살포 시스템은 적 전차와 장갑차를 겨냥한 대전차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합니다. M136 지뢰살포 시스템은 M87 지뢰 캐니스터에 미리 장착한 대전차 지뢰 5개와 대인 지뢰 1개를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살포합니다. 각 지뢰의 크기는 지름 15cm, 높이 6cm입니다. 유사시 중국군은 수평선 밖에서 대만 해안의 포격과 미사일 공격,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을 감행한 다음
특수부대원과 지뢰제거 차량으로 해변의 지뢰를 제거하고 이어 완전무장 병력을 태운 상륙장갑차가 상륙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군은 상륙 전용 장갑차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우식 상륙 장갑차는 길이 9.5m, 너비 3.36m, 높이 3.04m, 무게 26.5톤에 105mm 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시속 6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수상에서는 워터젯 추진 방식으로 시속 30km로 매우 빠르게 항해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상륙 전용 장갑차와 지뢰제거 차량은 물론 자신들이 보유한 AI 로봇을 활용해서도 대만이 설치할 지뢰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것은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 존양이 개발한 무인 지뢰 제거 차량 JY905S를 말합니다. 로보타 지뢰 제거 차량 JY905S는 2018년 11월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역시나 러시아의 무인 지뢰 제거 차량 우란6를 거의 똑같이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저와 마인플레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지뢰 제거 차량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전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큰 소리는 이번에도 허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로보타 지뢰 제거 차량의 도전은 길이 5.5m, 너비 2.4m, 높이 1.8km에 무게 5.8톤으로 149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3에서 5.6km로 주행하며 시속 1.3km의 속도로 지뢰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 지뢰 제거 차량은 여러 개의 지뢰 제거용 쇠도리깨가 회전하면서 땅을 치면 그 안에 있는 지뢰가 폭발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1시간에 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차량이 5km 전에서도 원격 조종할 수 있고 공병 20명의 일을 할 수 있다며 자랑해왔습니다. 그럼 만일 중국군이 실제로 대만해 안과 해변의 상륙전을 감행할 경우 승자는 과연 어느 쪽이 될까요? 대만을 압도하는 수상함과 항공기, 상륙장갑차의 로보타 지뢰 차량까지 보유한 중국군이 무지막지하게 쇄도할 경우 대만의 지뢰살포 차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로 인해 가장 핵심인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없는 중국의 로보타 지뢰 제거 차량이 과연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처럼 지상전에서 지뢰 제거가 기갑부대의 전진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자 한국은 얼마 전 개최된 방산무역 전시회 아덱스 2023에서 지뢰와 관련된 엄청난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전시한 지뢰살포 장갑차입니다. 한국은 장갑차에 지뢰살포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진행 중인 기갑부대, 기계화부대 개편 중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획득 기간과 비용 투자로 신개념 장비를 만들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K200A1 장갑차의 플랫폼을 모듈형으로 개량하여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갑차로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곧 초도 양산 예정인 K600 장애물 개척전차와 유사한 용도로 K200A1 장갑차의 플랫폼을 모듈형으로 개량해 지뢰 제거, 지뢰 탐지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클릭 장갑차는 기계화 부대의 진격로 개척을 위한 지뢰지대 개척 장비인데 위험한 임무에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한국군은 K200A1 장갑차에 미클릭 2세트를 탑재하는 방안으로 더 뛰어난 기동력과 방호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수상주행 능력까지 확보하는 진격의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지뢰 장비들이 실전 배치된다면 중국산 제거 장비는 제대로 동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